국정농단과 촛불, 특검과 탄핵 심판, 그리고 대선 전국. 몇 달째 숨가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확한 뉴스, 냉철한 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언제 낯색을 바꿀지 모를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시선은 시민 편집단이 선별한 뉴스들만 전하는 일파만파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민 편집단의 집단 편집을 거쳐 일파만파에 오르는 뉴스에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 뉴스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포털의 뉴스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시선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뉴스의 진면목을 알리고 뉴스 선택의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하는 것, 선택된 뉴스를 함께 알려나가는 시민이 더 늘어나게 하는 것, 시선의 목적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 첫 회입니다. 하루하루 일파만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만 모은 시선 헤드라인과 이번 주 일파만파를 관통한 뉴스의 맥, 커버 스토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설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전철을 탔던 20대 여성. 그의 가방에는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 전철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려는 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부가 여성의 세월호 리본을 문제 삼고 욕을 하고 결국 60대 남성이 뺨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이를 보도한 매체는 이 남성이 박사모 배지를 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곳은 옛 서울시청, 지금은 서울도서관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주말에 화장실을 개방하고 야간까지 운영합니다. 이곳 직원들은 태극기를 든 사람들 때문에 주말 당직이 두렵다고 합니다. 서울시 내부통신망에는 태극 시민의 추태를 고발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도서관 내 음주와 흡연, 음식물 섭취와 쓰레기 버리기, 소란 행위와 정문 막기. 이뿐이 아니라는군요. 박원순 물러나라를 외치고 세월호 추모 공간을 부숴버리자고 한답니다.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전단지를 얼굴에 뿌리는 행패도 부렸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들을 보수단체 회원이라고 보도합니다. 보수. 금전적 대가를 뜻하는 보수라면 모를까 가치 있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의 보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꼭 그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들과 한편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이들은 정말로 금전적 대가,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경련 사회공헌기금 25억 보수단체에 쏟아부었다. 어버이연합, 정경련 돈 받아 단체 여행 다녀왔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관련 보도들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꽂힌 인쇄물들, 음모와 음해성 내용이 실린 저질 신문 호해들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이런 인쇄물 300만 부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연합을 아직도 보수단체라 부르는 한국 언론은 한심하다. 새누리당을 보수정당이라 칭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는 참 답답하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극우는 어떻습니까? 사전은 극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사상. 보수가 아니라면 극단이라고 해서 해당될 리 없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애국이란 구호가 국수주의에 닿을 듯도 하지만 애국인지 애금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태내지는 기득권을 지킨다는 뜻의 수구, 이건 역시 모자랍니다. 염치를 모르고 탐욕스러운 양태까지 아우르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표준말은 아니지만 꼴통을 수구에 붙인다면 제격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 수구꼴통이란 말을 꽤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유난히 많이 올라온 수구꼴통 뉴스들. 특히 이 뉴스들에서는 수구꼴통들이 좀처럼 포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합니다. 사학비리로 퇴출과 복귀를 거듭했던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그 일파가 지난해 법원 판결로 물러나고 관선 이사가 파견됐지만 지난 화요일 김문기파는 이사회장에 나타나 학생들을 오히려 훈계했습니다. 이 장면으로 이번 주 커버 스토리 커버를 닫겠습니다. 김문기 끝났다. 무슨 뭐가 끝났어요, 임마. 살아있어. 나이가 86이야, 임마. 김문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 훌륭한 분이지. 왜냐하면 대단하십니다. 원주에 학교를 갔던 분이 훌륭한 분이지.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나쁜 놈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네. 기분 나쁘게 하잖아. 전 세계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도 일단 물러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 시간들이 부끄러울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줄 알아야 돼. 내보내주세요. 너희 빨리 취업에 신경 쓰고 공부 한 자리도 더 배워야지. 이 소중한 시간에 어느 대학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니? 일파만파에 선별돼 올라오는 시민 편집단의 선택과 네이버와 다음 두 거대 포털에서 주목받은 뉴스가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보는 시선대 포털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연기에 대한 우려,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에 관한 뉴스에서 일파만파와 포털이 분명하게 대비됐습니다. 실체보다 보도가 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손학규 관련 뉴스에서도 일파만파와 포털은 달랐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이 말 3초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을 2월 말, 3월 초쯤으로 예상해 언론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화요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 가운데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월 넷째 주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2월 선고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일파만파에도 관련 뉴스가 속속 선별돼 올라왔습니다. 화요일 당일 일파만파의 선별 뉴스 49건 가운데 탄핵심판 관련 보도는 9건, 약 20%에 이릅니다. 뉴스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도 비슷했습니다. 포털은 어땠을까요? 탄핵심판 관련 뉴스 비중만 놓고 볼 때 네이버는 일파만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화요일 다음에 많이 본 뉴스 톱10에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50위까지 범위를 넓혀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톱10에 유재석, 김준수, 새로 시작한 드라마 등 연예 뉴스 3건이 올랐습니다. 수요일에도 다음은 탄핵보다 연예 뉴스였습니다. 그럼 뉴스 비중이 비슷했던 일파만파와 네이버, 내용은 어땠을까요? 네이버 50위 내에 오른 뉴스들은 대부분 헌재 일정을 단순 전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파만파에선 이른바 일정 연기에 따른 위기론이 부각됐습니다.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처럼 입장이 담긴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들 우려에 화답한 것일까요?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 증인은 없다. 안 나오면 증인 취소한다. 양측은 최종 입장을 23일까지 제출하라. 3월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파만파와 포털의 같은 날 다른 뉴스는 특검 관련 보도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버티기가 지속되면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지만 황교안 대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민주당이 황교안 대행도 손댈 수 없는 특검 연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파만파에선 관련 기사가 1, 2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포털에선 특검 법안 발의 소식을 순위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검 연장 법안 처리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이 민주당과 공조하기로 했다는 목요일자 뉴스 역시
일파만파에서만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특검 뉴스가 적지 않았던 포털이지만 특검 연장의 중요성에 관한 뉴스는 부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손학규 의장의 국민의당 입당 뉴스에서도 재미있는 비교 포인트가 보입니다. 뉴스가 나온 지난 화요일, 네이버는 52건에 3건, 다음은 1건으로 예우를 한 셈이지만 일파만파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뉴스는 언론사와 기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미 일반 시민들은 뉴스에 대한 촌평으로 나아가 직접 견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뉴스의 주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선 말씀이 뉴스에 달라. 이 순서에서는 뉴스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일파만파에 포착된 시민들의 뉴스 말씀들 살펴보겠습니다. 세 박사로 불리는 조류학자 윤무부 교수 기억하시죠? 10여 년 전 뇌졸중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해온 분입니다. 윤영주 씨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휠체어를 탄 채 참석한 윤 교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세 박사 새누리 구하러 납셨다고 적었습니다. 메뉴가 아니라 식당을 바꿔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의 대안으로 거론되자 전우영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부패한 정권의 핵심 인사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희대 출신인데 국가를 맡길 수 있냐고 학벌 문제를 제기하는 저급한 글이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패러디까지 등장했지요. 이 부장님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이상윤 씨는 대학 대신 군대를 대입한 패러디를 선보였습니다. 이 부장은 102 보충대 출신인데 나라 맡길 수 있나? 병역 면제 정권에 대한 질타까지 담긴 패러디라 할 수 있습니다. 박스 문재인 선생.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언론은 그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박스권을 벗어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스권 타령은 지지율이 10%대일 때도 20%대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태를 비꼬는 뜻으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를 진행하는 윤가피 씨 글이었습니다. 깃발을 든 자 말의 무게를 직시하라. 일파만파에 선별돼 올라온 르포 작가 이선옥 씨의 글 제목입니다. 사회 지도급 인사, 특히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에게 비전을 보여달라. 경솔한 언행은 조심해달라고 당부하는 글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탐소실. 대통령을 탐하면 저들을 소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뜻으로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더 높이 촛불을 들고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적은 글입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들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았던 영상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찰서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부터 소개합니다. 노인정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청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생활고로 어렵게 살아가던 청년인데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안한 마음에 설거지와 청소까지 했다고 하자 취조하던 형사는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건넵니다. 한 달 뒤 이 청년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다며 받은 돈 3만 원을 형사에게 돌려줍니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부산 사하경찰서 CCTV 영상입니다. 국민TV의 킬러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맘마이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자이자 진행자인 김용민 PD가 타이틀 영상을 위해 분장까지 하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촬영이라 김 PD는 걸쭉한 욕설로 촬영장 분위기를 띄웠지만 그때 1인 미디어 길바닥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시선에서는 욕설을 가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PD가 누구 분장을 하고 나왔는지만으로도 볼만하실 겁니다. 야, 이 들, 내가 한번 갔다 나와 볼까? 이 들,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그냥 다 숨겨놨어. 못 잡을 걸? 시민 편집장이 말하는 나만의 뉴스, 나만의 시선, 나의 시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시민 편집장으로부터 뉴스와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시민 편집장은 일파만파 시민 편집단 가운데 뉴스 선별 포인트가 높은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첫 순서 첫 손님은 트위터 초기부터 이른바 SNS 강자의 자리를 지켜온 고재열 시사인 기자입니다. 고재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어떤 이유로 초대됐는지 아세요? 저희가 시사인에서도 편집장을 못 해봤는데 편집장이라고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예, 저희 일파만파에는 그 시민들이 네. 뉴스를 선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예. 시민 편집단 가운데 뉴스 선별 포인트가 높은 분이 뉴스 편집장이거든요. 네. 그 순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고 기자가 부동의 1위고요. 포인트가 21만 포인트더라고요. 21만 포인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다른 그 상위권에 계신 분들 포인트가 한 2만에서 3만 수준이에요. 그렇습니까? 독보적으로 높은 포인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SNS 활동을 하는 어떤 그 고 기자만의 비결 같은 거 있습니까? 노하우?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그 트위터를 할 때 네. 해보면서 이게 내 역할이구나 느꼈던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슈의 미드필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볼 만한 의견이나 또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렇게 그런 분들은 따로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뉴스가 묻히지 않게 대중에게 잘 알려질 수 있게 이렇게 좀 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지금 일파만파가 기획하는 모형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영광이 이게 됩니다. 시사인의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으로서 네. 기자들은 일정 정도의 그 사회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 갖는 영향력은 아니지만 기사가 갖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고재열 기자 그 기자로서의 영향력과 그다음에 SNS 활동을 하는 SNS 유저로서의 영향력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 SNS에 주목하게 된 게 저희 어떤 매체의 정체성이나 좀 형식 이런 것의 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했던 건데 저희가 시사 주간지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좀 점잖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매체가 나오는 게 그 다음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당장 영향을 끼치고 싶은 발언을 못하는 그런 예.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으로 그리고 제 의견을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쪽이 더 영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어느 쪽이 더 후련한지는 확실한데 후련한 만큼 또 그쪽에서 이렇게 좀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면서 욕도 많이 먹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NS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예. 시사인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시사인도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꿋꿋이 이겨나가셨군요. 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다른 언론인에게도 좀 이렇게 그 주재하고 싶은 어떤 것은 회사가 싫어하긴 하는데 계속 하면은 회사가 포기합니다. 예. 시사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요즘 가짜뉴스 이런 말이 많아요. 네. 가짜뉴스 정확한 규정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확실한 출처나 근거 없이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 떠도는 우리가 새칭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네. 마치 실제 뉴스인 것처럼 실제 보도인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에는 어떤 뉴스 형태가 아닌 그냥 찌라시의 내용으로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형 수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화장을 하고 번듯한 뉴스의 모형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지금 심각한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 보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과 실망 때문에 그런 이제 가짜 뉴스가 움틀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국가 시스템을 불신하게 된 것은 사실 박근혜 정부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인데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어떤 그 공식적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집단이 다시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네. 그런 빈틈을 주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빈틈을 또 파고드는 또 그런 측면 이중으로 국민이 또 농락당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 고 기자가 하루에 몇 건 정도의 뉴스성 정보를 본인 SNS 계정에 올립니까? 예전에 제가 좀 트위터 때 좀 심하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언제 자냐고 그리고 좀 너무 폭트를 한다. 그래서 예. 이렇게 언팔한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이를테면 담배 2갑 피는 사람이 네. 담배 1갑 피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담배 2갑 피는 사람들이 일하는 와중에 어떻게든 2갑을 피워내거든요. 근데 제가 SNS 하는 것은 그런 그 담배 피는 행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기사 쓰고 뭐 다른 글 쓰고 SNS 한다고 더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서 담배 좀 더 많이 피는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올리십니까? 근데 예전 같지 않아서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안 내봐서 하는데 지금은 남들이 버텨줄 만한 그리고 봐줄 만한 정도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 터진 이후에는 워낙 그 이슈의 블랙홀로 그 사안이 작용했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잘 부각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고 기자 보시기에 이 뉴스는 참 아깝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탄핵 표결할 때도 그렇고 그 하루하루에 지금 거의 이 승부가 중요하니까 네. 그것에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핵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다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를 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제 그런 걱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보고 계시는데 이 앞으로 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이 과정인데 그렇다면 그 적폐가 어떤 게 쌓였는지 지금 이 국면에서 하나하나 좀 꺼내서 다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왜 겪었고 그래서 어떤 일을 겪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숙제에 매몰돼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이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 적폐의 당사자시기잖아요. 지금 탄핵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 예. 조금 확장하면 박근혜 정권인데 예. 이명박 정부까지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특징이 이명박 정부의 나쁜 점은 슬쩍 그대로 계승해서 그 양태를 그대로 활용한 거죠. 이를테면은 언론을 장악한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고 그런 부분들도 그대로 이명박 정부 때 어떤 틀어 잡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적폐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것도 더 그래서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건 뭐 일반인들이야 지금 흘러가는 이슈에 당연히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말씀은 미디어에서 언론사에서 조금 더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현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코너에서 고정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인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 5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예. 바로바로 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이유 설명 이런 거 필요 없고 결론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재열 기자의 정세 판단 능력 또는 예지력 이런 것이 사후에 아마 입증이 될 겁니다. 네. 질문은 참고로 미리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짧게 묻고 답을 짧게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일 몇 월 며칠입니까? 역산으로 이렇게 5월 둘째 주에, 그러니까 3월 13일 그 주에 형성돼서 5월 10일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럼 한 3월 10일경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판단 근거는 대통령 선거일을 일단 수요일. 태기를 하신 거고요. 네. 그로부터 2달 전으로 잡는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 예상해 보겠습니다. 1, 2, 3위 누구입니까?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으로 네. 그 추이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 근데 뭐 결선 투표까지는 안 물었으니까 일단은 1차 투표에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에 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을 3가지를 드렸는데 탄핵 심판 결정일은 3월 10일경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순이다. 네.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간다. 예.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손학규 씨가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운찬 씨 얘기도 나와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사 사장 그 선거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입후보 한 분 중 한 분의 과거 칼럼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관련 칼럼이었는데 자, 차기 한겨레 신문사 사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냥 모르겠습니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논란이 되신 분은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구 논설위원이지요. 예. 네, 이분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 이 답변들은 뭐 길면 한 달, 짧으면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신문사 사장 결정이 우리 방송 당일이기 때문에 네. 방송을 보시면서 예.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순서에서는 끝으로 우리 시민 편집장께서 그 추천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어느 SNS 계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 인생 도처 유상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도처에 고수들이 있다. 네. 그런 얘기인데 SNS에서 그 것들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제가 말장난을 좀 하니까 그런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장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이분은 이렇게 언어학자라서 전 세계 언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우리가 배운 거는 겨우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정도니까 겨우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전 세계 언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정말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는 우리의 아재 개그를 어떤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할까? 예. 그런 분인데 신견식이라는 분인데 신견자식자요? 예, 이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관련해서 책도 내셨던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떤 말장난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 계정인가요? 네네. 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파만파 시민 편집장으로 모셨잖아요. 일파만파 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들을 한번 이렇게 스캔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제가 믿을 만한 분들의 뉴스의 어떤 그 선택하는 거를 이제 또 같이 보는데 그러면서도 또 빠뜨렸던 중요한 뉴스들이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파만파가 의도했던 것들이 어떤 이슈의 패자부활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스스로 그 측면을 일파만파를 통해서 채웠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다른 어떤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채널을 하나 더 얻음으로써 우리가 이 이슈에 링에 올라와야 될 어떤 이 이슈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시민편집단 활동도 더 왕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세대결의 대상이 되면 위험하지요. 기계적 중립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정상은 세를 과시하는 방식도 비정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뿌리고 정치 중립이 규정된 조직에서 동원령을 내리고 실제로 그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역할을 포기한 채 세대결을 조장하고 기계적 중립의 틀에 끼워 넣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저조한 정치 세력도 뉴스 화면 만들 만큼의 동원력은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강력한 지원, 금전적 지원까지 받는 세력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회에 구름 인파가 모였다고 사이비를 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촛불은 꺼지더라도 다시 불 붙이면 되지만 나라의 상징을 참칭해 인쇄한 종이는 불타거나 찍히면 돈 들여서 다시 찍어야 합니다.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 첫 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